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보도국 국제부를 연결해서 나라 밖 소식 알아볼 텐데요. 전준영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이 미국 대선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이 힐러리와 트럼프 두 후보의 최종 승부처라고 불리는 이 TV 토론이 시작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1억 명이 지켜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던데 그럼 이 토론회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네, 미 대선 후보 TV 토론은 동부 지역의 뉴욕을 시작으로 해서 중부의 미주리주 그리고 서부 네바다주 이렇게 세 곳에서 차례로 열립니다. 네.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전 10시에는 뉴욕에서 첫 토론이 시작됩니다. 이번 1차 토론에서 다룰 이 세 가지 주제도 미리 제시가 됐는데요. 첫 번째가 이 미국의 방향, 그리고 두 번째가 안전한 나라 만들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번영 이루기라는 주제입니다. 이번 첫 토론에서부터 테러를 비롯해서 안보 문제, 또 민감한 이민 정책이나 보호무역 기조 등 경제 문제 등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 시간은 모두 90분이고요. 두 후보는 이 분야별로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각각 2분 동안 답변한 뒤에 남은 시간에 서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게 됩니다. 네, 자 이걸 대한민국의 방향, 안전한 나라 만들기, 번영 이루기 하면 우리나라에도 적용되는 주제들인데요. 네,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이 힐러리와 트럼프 둘 다 유세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이 TV 토론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어떤 전략이 예상되나요? 일단 두 후보가 이게 최근에 박빙의 지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30%에 달하는 부동층 표심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TV 토론이 승부처라고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 세 차례 TV 토론 가운데서도 이 1차 토론의 중국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힐러리와 트럼프 모두 이번 1차 TV 토론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두 후보 사이에는 예상보다 수위가 훨씬 높은 고강도 비방전이 펼쳐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인신공격에서부터 각종 네거티브 공세까지 이른바 진흙탕 공세를 서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일단 힐러리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각종 막말을 비롯해서 인종차별, 성차별 논란, 납세 의혹 이런 걸 집중적으로 비난하면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 부적격자다 이런 점을 부각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트럼프는 특유의 독설이 유명하잖아요. 힐러리의 건강 이상설, 이메일 스캔들, 클린턴 재단의 국무부 유착 의혹 이런 것들을 공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 힐러리의 남편이죠.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과거 성추문 논란까지 도마 위에 올려서 막장극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측도 나와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후보의 스타일이 극명하게 엇갈리기 때문에 누가 토론회의 승자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최근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성인 1000명에게 물어봤더니 힐러리가 승리할 것이다. 이런 대답이 44%로 나와서 트럼프를 꼽은 34%보다는 조금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진흙탕이 예상된다. 참 벌써 남의 나라 일이지만 걱정인데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요, 이 대선과는 또 상관없이 각종 유혈 사건이 잇따라서 아주 뒤숭숭한 분위기죠? 네, 안 그래도 요즘 미국 상황 보면 이 경찰의 흑인 사설에 대한 항의 시위 때문에 가뜩이나 시끄러운데요. 지난 주말에는 유혈 사건까지 잇따라서 미국 사회 부담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토요일 저녁 8시 반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거리에서 괴한 3명이 권총과 소총을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 8명이 총에 맞아서 쓰러졌는데 3살짜리 딸과 아빠도 포함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일요일 새벽에는 일리노이대 부근에서 파티를 하던 사람들끼리 시비가 총격적으로 이어졌는데 한 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이 시비 붙은 사람들과 아무 상관없이 길 가던 사람이 유탄에 맞아서 숨졌다고 합니다. 비슷한 시각 보스턴 시내 한복판에서도 칼부림이 일어나서 7명이 다치기도 했는데요. 안 그래도 최근에 이 쇼핑몰에서 잇따라 흉기 난동 그리고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대도시 한복판에서도 이 유혈 사태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미국 사회 분위기가 더욱 흉흉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대선과 이게 참 무법천지 이게 어울리는 장면이 아닌데 이러네요. 네. 자, 다른 나라 소식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이 프랑스에서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탕이나 지방이 많이 들어간 식품에 빨간 라벨을 부착한다고요? 네, 프랑스가 비만 퇴치를 위해서 각종 식품들을 색깔로 분류하는 이른바 유색코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유색코드제라는 거는 식품에 함유된 특정 성분의 과다 정도를 색깔로 표시하는 건데요. 주로 비만과 관련된 지방 아니면 포화지방, 설탕,
소금 뭐 이런 것들의 양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색깔로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식품에 설탕 함유량이 지나치게 많다 하면 빨간색이나 노란색 코드를 표시를 하고요. 반대로 뭐 설탕량이 낮거나 적정 수준이다 하면 녹색 코드를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네. 뭐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한눈에 이 특정 식품의 성분이나 건강 유해 여부를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여기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앞서 영국도 지난 2013년에 이것과 비슷한 이 신호등 라벨 제도를 도입했었는데요. 당시 식품업계가 강력하게 반대했었습니다. 특히 지중해 연안국 같은 경우들은 주산품이 치즈와 올리브유인데 이 과지방 라벨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판매에 타격을 입을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연합도 내년 말까지 이런 식품에 대한 시각 코드제에 대해서 보고서를 만들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EU 회원국 간의 찬반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켜봐야 되겠군요.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전준형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이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 파문이요.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국정감사. 이 결국 새누리당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 국감으로 진행이 됐고요. 이정현 대표는 이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퇴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는데요. 자,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을 연결해서 여당의 입장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 대변인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오후에도 의총이 열렸죠? 네. 주로 어떤 이야기들? 또 열릴 계획. 또 열릴 예정이고요. 네, 네. 의총이 계속되고 있는데 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늘은 나왔나요? 네,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 국회 안에서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의장님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을 파괴하는 행동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이 충분히 모르시는 것 같다라는 저희가 결론을 얻었고요. 네. 이런 것들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사실은 바로잡는 일을 이제서부터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계속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이제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건은 야당이 청문회 과정에서 사실은 잘못 퍼뜨린 정보가 기정사실화되면서 해임의 요건까지 갖추게 됐고 결국 이 안이 통과돼 버렸는데요. 네. 결국 이렇게 잘못된 해임 건의안이 빈번하게 일어날 경우에 또 이것이 관례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어느 장관도 이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결국은 국정이 흔들리는 가장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고 하는 게 저희 새누리당의 입장이고요. 네. 안정적으로 국정 안정 운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잘못된 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게 저희의 아주 강력한 의지입니다. 네. 자, 이번 해임 건의 처리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좀 대국민 홍보전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전달이 되는군요. 네네. 자, 그런데 이정현 대표는 단식 농성까지 들어갔는데요. 네. 국민의당 박지원 이 원내대표가 또 이제 위원장이기도 하죠. 갈등을 만들어가는 새누리당 대표의 단식 농성은 이 구정치 중에 구정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 갈등을 풀어갈 명분이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야당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 국회의장에게 새누리당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동안 항의를 해왔습니다. 네. 또 개선 요청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국회 개회 연설에 이어서 지금 연달아 이런 것들이 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깊게야 오늘 아침에는 형사고발이라든가 법적 조치도 모두 다 강구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지금 국민의당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박지원 대표의 지금의 어떤 그런 발언과 같은 것들은 협치라기보다는 두 당을 더 갈라놓고 해결의 타협점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당대표가 무기한으로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절박한 마음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으면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구태라고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좀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자, 그런데 지금 이 대표의 단식 농성 무기한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는 두 주로 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 경우에 따라서는 국정감사 일정도 계속 보이콧이 될 가능성 있나요? 현재로서는 보이콧 입장에서 변동은 없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국정감사가 굉장히 여당한테도 중요하지만 보이콧을 하겠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야당이 지난 상임위에서라든가 여러 가지 국정 과정에서 사실은 수가 많다는 이유로 인해서 굉장히 날치기 처리라든가 아주 단독 운영 같은 것들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열린 그 농수위 국정감사에서 보면 김재수 장관에게 선서만 하고 질문도 시키지 않고 하는 굉장히 사실은 그 의혹이 다 많이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혹을 문제 삼아서 그분이 적절하게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사실은 해임에 대한 건의를 거부함으로써 해임이 된 장관이 아닌 사람을 그렇게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국회의원으로서는 저는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문제는 저희 당이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적하는 부분들이 하나도 해소되지 않고 있고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국정감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계속 대립만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야당이 지금 무조건적으로 정부의 발목을 잡고 아무런 국정 운영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이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저희는 판단했고요. 그럴 바에는 사실은 이 모든 것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잡을 수 있는 사실은 이 저희의 저항과 투쟁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지금 많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새누리당의 이제 취지를 국민들이 좀 이해한다 손 치더라도요. 네. 이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고 국정감사가 20대 첫 국정감사잖아요. 네. 뭐 아무것도 건진 것 없이 끝났을 경우에는 여당에게도 책임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또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저희는 하여튼 일단 의장의 사퇴가 이루어지고 나면 국회에 복귀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을 했고 이제 공은 저는 여당이 아니라 야당에게 넘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새누리당이 보이콧을 철회하고 국회로 돌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 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 이거 한 가지뿐인가요? 아닙니다. 이제 사퇴를 하시게 된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좀 절차적으로 있는데요. 일단 이번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잘못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여당의 전혀 사과와 정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희 김강림 정책의장은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공개 토론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책임자급이 나와서 이 공개 토론을 해서 잘잘못을 한번 가려보자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잘못된 요건으로 장관 해임을 건의안을 지금 상정해서 처리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무효 처리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사태를 가져온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퇴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보이콧 철회의 선결 과제입니다. 네, 자, 선결 과제다. 그렇다면 혹시 만에 하나 소통이 또 상호 간의 이야기가 잘 풀린다면 사과선에서도 보이콧을 철회할 가능성은 남아있나요? 일단 저희가 던진 선결 과제에서 저희가 먼저 다른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제안한 이 선결 과제에 대해서 이제는 국회의장님과 야당이 대응할 차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많은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직권 남용으로 형사고발할 방침이 전해졌어요. 요거 하는 겁니까? 일단 국민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국회법 안에서는 국회의장이 정치적인 중립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어떠한 제재 조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많이 항의를 하고 수정을 요청을 했지만 이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형사고발, 권한쟁의, 분쟁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제안해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생각이고요. 일단 이것이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실은 유일한 수단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 있는 입법부에 대한 기대가 주로 이 대화와 토론을 통한 이 타협의 정치인데요. 자, 입법부 내의 문제, 그것도 이제 삼부 요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국회의장을 사법부에 형사고발하는 것은 이게 헌정사상 초유라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좀 새누리당도 부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국민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4.13 총선에서
국민은 어느 당에게도 힘을 실어주지 않고 서로 협치하고 균형을 이루라고 사실은 명령을 해주신 건데요. 네네. 지금 국회에서는 그게 전혀 작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제3당의 역할을 해야 되는 국민의당 역시도 사실은 지금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여당이 국정을 보이콧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부담, 정치적인 부담을 갖고 네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 절절한 사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한번 김재수 장관의 해임 요건이 적절한지 또 그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한 가정의 가정사도 굉장히 많이 상처를 받았다라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됐으면 또 좀 설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정세균 국회의장의 이른바 이 맨입이라고 하는 여당이 지금 이 녹취록을 공개했죠? 네. 맨입으로는 안 된다.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일단 저희 당 대표들 간에 해임안이 이제 상정되기 전에 사실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저희가 그것을 빼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야당에서는 세월호 투기 특별위의 이제 어떤 기간 연장이라든가 어버이연합 청문회를 요청해 왔던 것도 네네. 사실입니다. 네. 예. 그런데 그날 분명히 녹취록에 보시면 정 의장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지 않아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고요. 네. 설사 그것이 본인의 뜻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분명히 의장님은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뜻을 저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의장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의장님은 조율이 안 되면 서로 협의를 해서 조율하도록 시간을 벌어주시고 네. 또 시간을 주시는 게 의장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의장님은 협의가 그냥 안 되면 사실은 친정인 더민주당의 편을 들어서 그 안이 관철되도록 지금 도와주신 거죠. 네. 그렇다라고 치면 이게 본인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저는 그 녹취록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더민주 쪽의 우상호 원내대표는 또 이 반론을 이렇게 제기를 했군요. 여야가 하나씩 주고받는 협상을 해서 해임 건의안을 극한정국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정 의장의 생각이었다. 네. 이 중립성 위반의 증거가 아니라 조정자 역할을 하려 했던 증거다. 이 새누리당의 제시에 대해서 이렇게 역주장을 했어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진실게임과 같은 계속 논란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근데 저는 제가 정치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대변인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초선의원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는 논리적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정치적인 어떤 이런 딜을 통해서 풀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두 개의 조건은 사실은 좀 대등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세월호 투기에 대한 연장이 필요하고 어버이연합 청문회가 필요하더라도 김재수 장관의 해임 요건은 사실은 거의 정당성이 없는 요건이고요. 어떤 그 개인의 어떤 사적인 정보라든가 의혹을 갖고 완전히 개인에 대해서 인격을 사실은 무시하고 인격을 살인한 행동입니다. 그런 행동이 어떤 약자라든가 또는 특별한 중요성을 못 갖는다고 해서 그런 거래로 희생양이 된다라고 하면 그게 대한민국의 올바른 정치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아무리 거래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래 조건이 서로 맞지 않았다라는 것을 네.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이 정 의장 쪽은 이 해임 건의안 통과 과정, 법적 절차는 전혀 문제 없었다. 이런 입장이고요. 지금 청와대 입장도 일요일에 나왔었습니다만 새누리당도 지금 이 형식,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네, 어떤 있었습니다. 대목인가요? 네. 일단 아까 해임 요건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의사 일정이 정해졌고요. 저희가 그날 필리밥스터다 해서 여러 가지 의사를 얘기가 끌었다는 나왔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기까지의 여러 가지 좀 사연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대정부 질의 중간에 이것에 대한 해임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권을 달라고 의장님께 여러 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의장님이 절대로 받아들여 주시지 않았고요. 나중에 안 되니까 정진석 원내대표께서 그럼 나라도 설명을 하겠다. 그랬더니 그것도 받아들여 주지 않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 심재철 부의장님이 사회권을 인도받아서 저희가 잠깐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거였는데요. 네. 그날 심재철 부의장님께는 한 번도 사회권을 넘겨주시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시간을 끄는 방법, 네. 그것밖에 없었고 국민 여러분께 너무나 죄송하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날의 사연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네. 안타깝게 전해드립니다. 자, 의원님 결국 지금 국정감사 파행 사태요. 이 현재 상황을 두고
이 여당이 꼭 해임 건의안 때문이 아니라 이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 의혹 때문에 국정감사의 일정을 미루려는 의도 아니냐 이런 또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요. 네. 어떻게 답변 주시겠어요? 일단 야당이 저희가 이렇게 강력하게 대치를 하면서 사실은 면피하기 위한 하나의 핑계거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지금 저희 참여 없이도 야당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과거에 했던 것처럼 날치기로 얼마든지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겁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번에 해임 요건, 이 해임 건의가 그대로 묵과하고 네. 하나의 관례가 된다라고 하면 의원님. 저는 앞으로 안 된다고 생각이 네,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이었습니다.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와 독산역이 만나는 곳, 이 편한 세상에 주거혁신이 시작됩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착공, 신안산선 개통 예정으로 편리한 도심 접근과 서울 지벨리 비전까지 누리세요. 이 편한 세상 독산 더 타워. 문의 802-4500 9월 분양 대림. 고객님 사랑합니다. 배우 박서연이에요. 회식 후 운전이 어려울 땐 꼭 2588 대리운전을 부르세요. 2588 있잖아요.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대리운전아 고객님을 부탁해.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연아가 좋아할 수 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 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평범한 날에도 좋은 일 있냐는 말을 듣는 그런 기분 아세요? 모든 것은 힘있는 피부로부터 환하고 탱탱하게 피부에 다시 힘을 채우세요. 기대 그 이상의 변화. 아이오페 슈퍼바이탈 크림. 좋은 기름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준다. S-오일. 2부는 여기까지고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